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집회와 시국 선언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전북 현대가 3연속 K리그 정상 등정에 실패했습니다. FC 서울에 한 점 차로 패하면서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할 파출소가 덕진 경찰서 소속이 되면서 완산구 지역의 치안 공백이 우려됩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전라북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집 근처에 파출소가 있어도 관할이 다르다며 경찰이 나몰라라 한다면 어떨까요? 전주 혁신도시 내 파출소 상황이 딱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최근 치안을 담당해온 파출소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파출소에서 오는 데까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관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줄 수는 없고 자기들이 연결을 해주겠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혁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 그리고 완주 2, 3면 일부가 뒤섞인 구조입니다. 새로운 치안 수요에 2년 전 임시파출소가 들어서 전역을 무대로 치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에 맞춰 올해 초 관할을 조정했지만 주민 불편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이 파출소는 전주 덕진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5km 넘게 떨어진 또 다른 경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혁신파출소의 관할이 덕진서 소속으로 정해지자 굳이 완산 지역까지 순찰을 돌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경찰은 긴급 상황에선 행정구역을 따지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경찰끼리만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행정구역상 구가 갈려있는 거라서 구가 다르니까 또 그렇게 갈리는 게 있는데 시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경찰이 관할 다툼을 하는 사이 혁신도시 내 치안에는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가 열려 시민 3천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와 새누리당 해체 등을 촉구한 데 이어 어제도 정읍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주관하는 시국미사와 대학가 규탄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정권 퇴진 촉구 움직임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적인 대한민국 주택 공급 과잉 논란이 일고 있는 전주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국내 24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전주와 경주를 관리 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 제도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업체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 용지를 매입할 때 입지와 수요, 사업 능력에 대한 예비 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분양 보증이 거절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163억 원을 농촌 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에 투자해 도농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49억 원을 들여 7개 시군 17개 농촌 지역에 51km의 상수도를 공급한 데 이어 내년에는 6개 시군 23개 농촌 지역에 77.9km의 상수도 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까지는 농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80.5%에서 87%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전북 현대가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한 골 차로 K리그 3연패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사건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승 경쟁을 벌이고 관중 동원에도 성공한 것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FC 서울 박주영 선수의 총알 같은 슛이 전북 현대의 골망을 흔들자 관중석에서 탄식이 쏟아집니다. 비교도 우승이었지만 한 골을 만회하지 못해 우승 문턱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판까지 닭공을 퍼부으며 총력을 다했지만 골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내내 우리한테 정말 큰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선수들과 우리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 소식을 기대하고 전주성을 찾았던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 선수들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에 화이팅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쉽지만 내년 시즌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전북 현대의 올 시즌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 사건이 터지면서 그 벌로 승점 9점이 감점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하고 리그 우승 경쟁까지 이어간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경기에 3만 3천여 명이 입장해 창단 22년 만에 처음으로 시즌 관중 40만 명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북은 3연패의 위협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는 19일 전주에서 열리는 알아인과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차분히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현대가 K리그 클래식의 아쉬움을 아시아 정상 탈환으로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전국 밭작물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고구마와 생강, 양파 재배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예산을 25억 원으로 올해보다 50% 이상 증액하고 농업인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사업 내용과 지원 기준, 추진 절차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사업 신청은 받은 결과 양파 육모용 파종 장비와 고구마, 고추 세척기 등 밭작물 생산 장비 요구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시설원예 작물에서 노균병과 흰가루병, 총채벌레와 진딧물 등의 발생이 늘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겨울철에 저온 다습의 조건에서 노균병과 흰가루병 등의 발생이 쉽기 때문에 환기와 보온 대책을 세워 병 발생 환경을 차단하고 병해충이 발생하면 초기에 방제해야 합니다. 특히 토마토 황화인 말린 바이러스병과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을 예방하려면 이들 병을 옮기는 총채벌레와 담배가루의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 일대에 새만금 박물관이 건립됩니다. 박물관은 새만금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상과 자연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에 대한 다양한 전시 체험 기능을 갖추고 새만금 개발 이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새만금 박물관은 다음 달 중순까지 설계작 접수와 심사를 마치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소식입니다. 부여 백마강과 금천 등에 길게 형성된 억새 군락이 특별한 가을의 매력을 물씬 뽐내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억새밭에서 색다른 가을 정취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전 MBC 서주석 기자입니다. 부여 백마강을 따라 억새가 은빛 물결을 이뤘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들기 시작해 소음털을 움켜쥔 듯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람에 몸을 맡긴 채 한들한들 춤을 추다가 때론 격한 몸짓으로 지나는 발길을 붙잡아 그들의 가을 축제 속으로 이끕니다. 억새 군락에는 생태 습지도 형성돼 있습니다. 자생하는 야생 동물과 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5km에 걸쳐 형성된 백마강 억새 군락에서는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보다 여유 있게 가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바람소리 뭐 이런 게 가을을 아주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금강지류인 부여군 장안면 금천. 3km 하천을 따라 억새 군락이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은빛과 하얀 빛깔이 조화를 이뤄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시시각각 다른 색깔 옷으로 갈아입기도 합니다. 길이 2m에 가까운 갈대와 달리 1m 안팎 낀 억새는 보다 부드러운 자태가 매력입니다. 억새밭 사이로 난 미로를 따라 탐험을 즐기다 보면 나만의 색다른 가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천면 억새는 해마다 주민들이 솎아내기 작업을 하며 정성껏 관리해 더 의미 있는 명소입니다. 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산책로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숨겨진 명소 억새 군락은
내년 봄까지 의연하게 자태를 간직하며 손님을 맡게 됩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 불안한 경기 여건에 매출 채권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에 따르면 전남북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판매된 매출 채권 보험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 1년 전과 비교해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운과 조선, 중공업의 부실로 중소기업들도 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그동안 화랑이던 건설 관련 전후방 업종까지 가입이 늘어 불안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이 납부하지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도내 자치단체들이 도교육청에 전입하지 못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309억 원으로 미전입 비율이 43%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한 해를 결산하는 교단총회를 열었습니다. 익산 중앙총부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28명의 원불교 교무들이 독신으로 교단의 헌신을 다짐하는 정남정녀 선서식과 교단과 세상을 위한 삶을 산 57명에게 훈장인 법훈 수여하는 서훈식을 가졌습니다. 원불교는 또 올해 100주년을 기념하고 다음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역사문화관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크게 줄었고 청탁을 거절할 명분이 생기는 등 실용적인 소비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농업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관가 주변의 식당가들은 가격을 종전보다 낮춘 김영란법 메뉴까지 내놨지만 손님의 발길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선물로 주로 쓰였던 굴비나 한우, 홍삼 등 농축산 식품은 지난해 대비 평균 20% 매출이 떨어졌고 화환 등 꽃소비도 줄어 화훼 농가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직접 피해액이 연간 최대 2조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후폭풍이 농업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이 흔들리면 농업의 비중이 큰 우리 전라북도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 중소상인들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전라북도는 실속형 제품 다양화와 유통비용 절감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부정청탁, 과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정말 반길 일이지만 서민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가축을 주제로 한 축산 테마파크가 정읍시에 조성됩니다. 완주군이 청년들의 스포츠 재능을 살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정진호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인근에 113억 원을 들여 축산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축산 테마파크에는 소싸움 놀이가 열리는 야외 공연장과 조각공원 등 축산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가축 체험과 휴식, 레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농축산물 판매 확대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군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청년 스포츠 재능 나눔형 인턴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능 나눔 종목은 축구이며 청년 5명이 초등학교 5곳의 학생 114명에게
연말까지 한 주에 한두 차례 방과 후 축구 교실을 진행합니다. 스포츠에 재능 있는 청년들을 활용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축구 교실을 운영해서 아이들은 축구를 배우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지리산 권역 7개 시군이 장수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공동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남원과 장수, 그리고 전남 구례와 곡성, 경남 하동과 산청 함양군은 축구 경기와 함께 화합마당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가 지리산권의 화합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들어 부안 청자박물관을 찾은 관광객이 5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천 명가량 늘었습니다. 부안 청자박물관은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1층에는 영상실과 청자 제작실이 마련돼 있고 2층에는 고려 상감청자 등 유물 2천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화를 소재로 한 분재 전시회가 남원 광활루원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남원시 원예 생활화연구회의 국화교육반 회원들이 재배한 국화 작품 3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없어 불편이 컸던 혁신도시 주민을 위해 농업과학도서관이 주말에 문을 엽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전문 서적뿐 아니라 다수의 교양도서와 120석의 열람실을 갖춘 진흥청 내 농업과학도서관을 다음 주 주말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에는 2만여 명이 정주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이 없어 문화공간과 학습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수확철 잦은 비로 볏짚 수거량이 적어 풀사료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통상 논 재배 면적의 60에서 65% 면적에서 볏짚이 수거됐지만 올해는 평년 수거량의 30에서 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필요한 볏짚은 38만 톤이지만 수거량은 28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른 시도로 유통되는 양을 빼면 대략 15만 톤의 풀사료가 부족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남상일과 함께하는 정오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김제시립합창단은 내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공연단 더불어 숲이 내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뮤지컬 강아지똥을 선보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생 작품 전시회가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창작극회는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기념 공연 작품을 오는 11일부터 창작 소극장에서 선보입니다. 전주문화재단은 10주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에서 내일 전주 도시혁신센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갖습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내일 시청에서 한수산 작가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내일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가 모레부터 11일까지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난로 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완주 전환기술전람회가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로컬 에너지센터에서 열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전라북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익산 19도, 전주 18도 등 16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